67세 여성 정숙 씨는 1년 사이에 48kg이었던 체중이 43kg으로 줄고 어느 날부터 기력이 확 떨어지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이 제일 큰 자랑이었는데 현재는 무슨 일을 해도 빨리 지치고 몸이 녹초가 됩니다. 무거운 물건도 잘 들지 못하겠고 무력감과 피곤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드러눕기 일쑤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야 할 말년이 우울한 마음으로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 다양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근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량의 감소를 넘어 근력과 기능 저하까지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힘이 많이 부족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운동 능력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우리 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하게 발병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5%에서 13%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11%에서 50%까지 급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이것을 노화의 일부 증상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말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 의지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하면서 먼 곳으로 여행도 다니며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대가 지나면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며 5년, 10년 세월이 기약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60대가 지나면 정숙 씨처럼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의 시대 건강의 비밀, 근감소증의 원인과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건강하게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근감소증에 대해 이해해보고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따라서 실천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걷기 운동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도 하실 수 있는 운동 꿀팁들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금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재테크보다 근육을 단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 전부터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60세를 전후해서 은퇴하게 되면 30년가량을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동산, 주식, 채권, 개인연금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에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금전적인 걱정 없이 지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에도 미리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준비가 근육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내 발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걸어 다니려면 적금 들듯이 미리 근육을 차곡차곡 모으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기에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큰 맘을 먹어야 하며 자꾸 넘어질 수 있죠. 근육이 줄어들수록 노년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칩니다. 2020년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평균 83.5세까지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40년에는 기대여명이 85.5세가 되는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90세 넘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00세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졸로와 로버트 루이스 칸은 성공적 노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이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네 팔로 움직이고 네 다리로 걸으며 건강하게 살지 않으면 오래 살아야 무슨 소용이겠냐며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 유지에 힘쓰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즉 노화 자체는 필연적이라는 말이죠. 근감소증이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노화를 늦추거나 신체 나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유병률을 58%까지 낮춥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이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힘들다고 걷기 이외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걷기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다행인 상황이죠. 나이 들어서 힘들어도 만병통치약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육이 있으므로 우리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쉬지 않고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 운동 덕분이죠. 뼈를 보호하는 것도 근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은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뼈를 약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겼다면 체내 비타민 D도 부족할 수 있어 뼈 건강도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지고 그 충격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기거나 고관절 골절을 당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근감소증의 척추 노화까지 맞물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따라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뼈 건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력 강화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근감소증인지 진단하는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재본다든지 손의 악력을 측정해 본다든지 하는 신체 기능을 보고 판단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긴 건널목이나 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을 헛디디거나 건널목 시간 내에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된다면 그건 근감소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의 근력이 약하면 하지 무력감과 함께 쉽게 피로해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근지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경에 이릅니다. 골다공증, 낙상,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다양한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중년의 남성은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른바 올챙이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중년 여성도 배가 나오고 팔이 굵어지는 등 복부와 상체 비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설문해 보시고 근감소증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0점 만점에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통해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노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근감소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기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뱃살이라고 불리는 지방 덩어리는 배의 움직임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식이요법을 통해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지방의 저장량을 줄여야 뱃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적당한 근육 운동을 병행하여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늘려 날씬하면서도 당당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멋진 몸매나 오태를 못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제는 근육 운동은 모든 사람의 필수입니다. 많은 어르신은 이 나이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무슨 근육 운동이냐며 헬스장에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운동하는지 방법도 모르겠다고도 하시고 관절 수술을 해서 운동을 못 한다고도 하시죠. 그리고 운동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말에 서울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는 헬스장에 가는 것과 헬스 트레이너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올바르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는 돈보다 적게 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운동보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나 식품을 찾습니다. 간단하게 약만 먹어도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감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올바른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치료의 핵심 축입니다. 첫 번째, 근감소증 치료를 위한 영양 보충요법의 기본은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량 증대를 위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성장과 생리 기능 및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들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되죠. 매일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삶거나 쪄서 먹는 게 좋고, 두유, 두부 등 콩으로 만든 음식과 견과류를 섭취하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동일 무게를 비교했을 때 소고기보다 2배 이상 높고 장내 흡수도 식물성 단백질이 더 높으므로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면 하루 2모 정도의 두부를 먹어야 권장량이 충족되는데 현실적으로 두부 2모를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황태포를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황태포가 소고기보다 훨씬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입이 심심할 때 드시면 간단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단백질 파우더 또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두유, 요거트 등의 음료를 통해 영양 보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감소증 치료의 핵심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육 운동은 근육을 미세하게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분의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육량을 늘어나게 합니다. 단 부상 방지를 위해 50대 이상은 무리하게 근육 운동만 하기보다는 근육 운동의 강도를 낮추고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와 같이 하면 좋은 근력 운동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과 동시에 근력 운동이 가능한 운동입니다. 하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대퇴부의 근력 향상과 몸통이나 상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면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대퇴사두근과 같은 대퇴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추천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물이나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노년기에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을 뿐 아니라 주로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물의 저항력이 발생하여 근력을 향상시키기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외상에 의한 부상보다는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 많으니 그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등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하는 걷기 운동과 비교하면 등산은 경사가 있는 산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하체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불규칙한 지면의 환경에서 하므로 운동 강도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운동입니다. 등산은 다양한 장애물을 피하며 걸어야 하고 일직선으로만 걷지 않고 불규칙한 지면의 변화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며 걸어야 하므로 균형 유지와 근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경사진 산길에서의 등산은 폐와 심장에도 충분한 운동 부하를 주기 때문에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심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산을 오르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산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서 등산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일 때 하면 좋은 운동 방법 5가지도 소개해드립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덤벨이 없다면 500ml의 물병을 들고 운동하셔도 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각 부위의 대근육을 골고루 자극해 줍니다. 팔, 어깨, 가슴, 배, 옆구리,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작을 하고 한 세트에 8에서 12회씩 2에서 3세트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런지 등이 있으며 역기, 아령, 탄력밴드, 철봉, 웨이트 장비 등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쿼트 자세로 앉으면서 덤벨 든 팔 만세하기. 두 번째, 덤벨 들고 런지하면서 밖으로 양팔 벌리기. 세 번째,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나며 한쪽 다리 밖으로 들기. 네 번째, 덤벨 들고 양발 앞뒤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며 한쪽 무릎 앞으로 들기. 다섯 번째, 양발 앞뒤 벌리고 앉으면서 몸통 회전하기.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절대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무릎 관절이 안 좋아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가면 무릎 관절염 환자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관절이 안 좋아도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다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운동하다가 관절이 안 좋아지거나 부상을 당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무리하지 않는 운동 습관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하시고 운동 전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고령인 분들은 개인의 신체적 한계에 따라 소량부터 해서 다음날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급변하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완만한 하향 곡선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뚝뚝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해야 하는 걸어다니기, 누웠다가 일어나기, 목욕하기, 배변 배뇨 활동을 눈 감을 때까지 남의 도움 없이 하려면 충분한 근육이 내 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건강은 다른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여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한다면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 키우기, 뼈 튼튼하게 만들기를 해놓아야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에 대해 너무 간과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걷기와 함께 근육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500ml의 물병을 들고라도 집에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숫자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신체 나이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둔다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근육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